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16일 그러니까 15, 16 어제와 오늘 국내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 참가를 위한 탈북 인권 운동가들의 티켓 파동, 파문이라고 할까요? 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 자유주간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 자유주간은 2004년 4월 28일 워싱턴의 대표적 북한 인권단체인 디펜스 포럼에 의해서 발기된 것이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첫 번째로 제1차 북한 자유주간은 사실 자유주간이라기보다도 4월 28일 날 2004년 4월 28일 날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잔디밭에서 진행된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 NGO 단체들 탈북자들의 자유화 집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에 명칭도 북한 자유의 날이었고요.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그 의미 있는 하루가 결과적으로 이제 일주일간의 행사로 이어져서 현재까지 매해 4월 마지막 주를 북한의 자유와 민주를 위한 국제 NGO 단체들과 탈북 운동가들의 행동 주간으로 정해졌습니다. 북한 자유주간은 김정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독재 정권 하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기 위한 북한 자유화 운동인 동시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애국 운동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워싱턴에서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면서 진행된 것은 2009년도에 북한 자유주간을 청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슈잔 솔티 서울평화상 수상자이죠. 슈잔 솔티 그 회장이 앞으로는 반드시 이 행사를 평양에서 진행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서울을 건너서 평양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진행하자라고 되었습니다. 이 행사의 대회장은 슈잔 솔티 여사가 맡고 있습니다. 디펜스 포럼 회장이기도 하고 40여 개의 미국 내 북한 NGO 단체들의 연합인 북한 자유연합의 대회장이기도 한 슈잔 솔티 여사가 대회장을 맡고 있고요. 번마다 공동회장단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 단체장들이 이 행사 준비를 위한 공동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맡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은 북한의 자유화와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낸다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자유주간은 탈북자들이 주인이 돼서 북한의 자유화와 인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주인은 탈북자들이다를 미국의 인권운동가들이나 일본의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협의회 니쇼카 츠토무 대표님이 이끌고 있죠. 이런 국제사회의 NGO 활동가들이 자신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탈북자들이 적극적으로 우회 증언이나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될 때는 미국 저야의 정치인들 그리고 백악관의 북한 문제 고위 관리들 대통령 면담까지를 포함해서 과거에 북한 자유주간에 부시 대통령을 만난 탈북자들도 꽤 있죠. 포함해서 북한의 자유화를 위해 탈북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다라는 자긍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 제14회 북한 자유주간 때에는 워싱턴과 뉴욕에서 행사가 진행됐는데 저희들이 뉴욕에 갔을 때
유엔 대회의장에서 북한 대표들이 와서 우리에게 인권 문제가 없다라는 연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저들이 사회자가 이야기할 때 발언을 하라고 수차례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표단 3명이 우리에겐 북한 인권 문제가 없다라는 이미 작성해 온 연설문을 끝까지 읽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사실 정말 수치와 참 부끄러움을 느꼈고요. 그때 당시 참석했던 20여 명의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바로 그 대표단 면전에서 자유 북한을 외치면서 저들이 끝내는 준비해온 연설문을 읽고 꽁지가 빳빳해서 도망치는 그런 광경이 목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의회 대회장에 왔던 50여 개 국가의 그 인권단체 대표들이 쫓겨나는 북한 대표단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저들을 저지해 나섰던 탈북자들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렁차게 박수를 터뜨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행사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기도 전에 북한 당국은 행사에 참가했던 21명의 북한 인권 운동가들을 탈북자들을 테러리스트에 올리고를 저들의 매체인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기를 통해서 를 공포했으며 21명의 탈북자 북에 남은 가족들을 협박 공갈하고 추방시키는 그런 만행도 벌였죠. 국내에서 진행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탈북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대상한 다양한 인권 활동들을 벌여왔습니다. 이러한 북한 자유주간은 형식적인 연례 행사가 아니라 실제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고 독재 정권의 인권 탄압을 고발하여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겠다는 목적을 이뤄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북한 자유주간이 1회 때부터 제기해온 김정일 국제형사재판소 해부운동은 현재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해부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탈북 여성 인신매매라든가 국군 포로 문제 등은 실제로 국군 포로였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던 조창호 서희의 미 하원 청문회 등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강제 북송 반대 시위를 비롯해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와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이 관련 탈북자들의 증언과 증거화된 자료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말씀드릴 것은 북한 자유주간이 시작되던 2004년도만 해도 김정일을 향해서 국제형사재판소 해부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은 꿈에도 꾸지 못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그때 당시 북한 인권법이 그 하원을 통과된 상황에서 상원 통과를 위한 데서 북한 자유주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부시 대통령이 이 북한 인권법에 서명을 하는데도 자유주간이 큰 기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행사에 비용이 든다. 당연한 일이겠죠. 먼저 1차 때부터 현재까지 이 행사의 거의 모든 비용은 미국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여사와 그의 동료들이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둡니다. 2차 때부터 북한 자유주간의 행사 준비 현장을 맡아온 저는 그래도 북한 자유화의 주인은 우리 탈북자들인데 미국인에게 그런 큰 부담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에 늘 마음을 졸여왔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김성민 개인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없었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9회 북한 자유주간까지는 주로 미 상하원 청문회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디펜스 포럼 측에서 관련 증언자들의 비행기 티켓이 배송되었고 저희들은 그냥 몸만 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0회 때부터는 앞으로는 평양에 가서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앞서 말씀드렸죠. 수잔 솔티 여사의 제안에 의해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행사가 진행되게 되었고, 행사가 끝날 때마다 다음번 행사는 반드시 김정은 독재 정권이 붕괴된 후에 평양에서 해야 된다라는 각오를 다지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에서 진행된 몇몇 행사는 필요 경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 미국과 일본의 NGO 단체들이 오면 우리 탈북자들은 서울에서의 여러 행사를 기획 준비해야 했고, 여기에 적지 않은 자금이 들곤 했습니다. 10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정말 다행이었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조명철 의원님이 크게 도와줘서 행사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에스더 기도운동의 이용희 교수님, 그리고 재성호 교수님, 북한인권 대사를 맡으셨죠. 그리고 이인호 박사님, 후에 KBS 이사장님이 되셨지만 되시기 전에 정말 그 무명인으로 계실 때 저희 자유주간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6.25 전시납북자 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님, 그리고 박선영 의원님, 그리고 이정훈 대사님, 후에 그 인권대사가 되셨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정말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과연 성과리에 진행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12회 역시 서울에서 진행되었고,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탈북자들과 탈북자 단체장들에게 제가 이 행사는 우리의 행사고 우리의 고향 사람들을 위한 행사인데 우리가 그냥 몸만 참가할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호소를 했고, 그래서 각 단체가 우리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탈북자 16개 단체가 1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스스로 지출을 했고, 를 통해서 탈북민 사회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워싱턴으로 가야 하는 11회, 2019년 14년이죠. 에 처음으로 통일부의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통일부 지원을 생각했지만 받지 못했던 게 전체 행사를 제가 이제 관장하게 했는데 기획안은 뭐 해마다 올렸죠. 그런데 통일부 관계부처에서 그 북한 자유주간이라는 전체 행사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자유북한 방송으로 이제 대상을 했기 때문에 너희 자유북한 방송은 통일부 사단법인이 아니다. 저희들은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법인단체입니다. 그래서 통일부 산하의 단체만 지원을 해준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한두 번 냈다가 사실 공연한 짓이로구나 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14년에 처음으로 통일부를 향해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 전 과정에 우리가 탈북자 단체이고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꼭 부디 통일부 산하 단체야 하냐라고 이제 꾸준히 의견을 냈고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럼 한번 내보라 그래서 냈고, 자유북한 방송 이름으로 비행기 티켓을 지원받았습니다. 2015년 그러니까 12회 자유주간은 한국에서 했고 13회도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 17년에 다시 워싱턴으로 가면서 또 통일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청서를 냈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통일부의 그 예산 신청서 뭐 아시는 분들이 참 많겠지만 이런 기획안을 낸다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기획안을 작성하다가 심한 통증을 느껴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바로 거기서 뇌종양으로 전이된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우리가 통일부를 향해서 선을 내밀었을까? 처음 행사가 진행될 때 미국의 NGO 단체들, 일본의 NGO 단체들, 그리고 한국의 탈북민 단체들이 참가하는 거로 정부 지원은 받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세워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티켓은 없고 정말 뭐 특별히 그 티켓만큼 적지 않은 돈인데 도움받을 데도 없고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통일부에 선을 내밀었었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 내밀었던 선을 도끼로 뭉청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쨌거나 비행기 티켓 지원에 이번에 차질이 생겼고 이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과 방송들에서 탈북자들의 인권 활동을 문재인 정부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로 갑자기 불현듯 행사가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뉴스를 싣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비행기 티켓 지원을 못하겠다라는 현 정부의 통일부가 이리저리 말을 바꿔가면서 탈북자들의 북한 자유와 민주화 운동에 제동을 걸었다는 사실을 저 개인적으로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1월 북한인민해방전선 결의울 통일연대 NK지식인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북한방송 등 북한 인권 단체장들과 증인들이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열리는 제16회 북한 자유주간에 참가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간다는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었습니다. 2017년 통일부가 북한 인권 활동과 18명의 미국 행사 참석을 위해 1인당 160만 원씩 총 2,880만 원을 지원해 준 전례에 따라서 올해에도 17명의 항공권 비용 2,720만 원에 대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행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 여러 복잡한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통일부가 당초 제출한 기획서를 티켓에만 집중해서 다시 작성하라라고 했고요. 열흘 만에 신청서가 보류되었다고 다시 통보가 왔습니다. 아니 티켓을 집중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들은 받을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하길래 이유를 물어보니까 해마다 같은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류됐다. 보류된 것 같다. 담당자가 말해서 아니 해마다 같은 행사를 하는 거 통일부가 모르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건데 그리고 당신들이 티켓 비용에만 집중해서 보고서를 다시 하라 그러지 않았냐 제안서를. 그래서 다시 했는데 이게 뭔 일이냐라고 이제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도협력국장이 탈북자 단체장들을 다시 만나서 주겠다. 당신들의 일정을 다시 고려해보고 저희들이 주기로 했다라고 해서 저는 또 안심을 하고 예약 과정들을 이제 알아보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비행기 티켓은 그 미리 예약을 해놓지 않으면 하루에 거의 뭐 5만 원씩 뛰어오르고 있는데
하루하루 오르는 게 정말 피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리다가 그 지난주 금요일 날에 담당자한테 제가 오늘까지 답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심을 해야지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정말 오늘 해처럼 160만 원짜리 비행기 티켓이 250만 원까지 뛰어오르는 상황을 맞게 된다. 빨리 결정을 해달라. 금요일까지 연락이 안 왔습니다. 토 일요일이 지난 후에 월요일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다른 공무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담당자가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갔다. 아 정말 공무원과 탈북자 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건 정말 도덕이 아니다. 정말 도덕이 아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고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도협력국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지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정말 배신에 그 정말 아픔으로 가슴을 지금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더 괘씸했던 것은 그분이 안 된다고 하면서 토를 달아요. 그래도 혹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자들이 관련하여 기사를 쓰는 상황 그리고 관련하여 탈북자 김성민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토를 달았다는 생각에 정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증언자들만이라도 가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 계속 하루에 5만 원씩 뛰어오르고 있으니까 생각에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했고요. 저희 자유북한 방송 법인 카드로 예매를 했습니다. 대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이 이런 정황에 처인 탈북자들을 도와주리라고 일단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유북한 방송 미국 후원회, 일본 후원회 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물론 있고요. 그쪽에 제가 어제 이제 그 긴급 전환 신호를 보냈습니다.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최소한 증언자들만이라도 갈 수 있게 티켓을 좀 보내달라. 우리도 노력을 하겠다. 아마 오늘쯤 해답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관련 기사를 최초로 작성했던 문화일보 기자에게 통일부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업 성격상 확인해 줄 수 없다. 뭘 확인해 줄 수 없죠? 사업 성격은 또 어떤 거죠? 우리 사업 성격? 북한 자유주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기 위한 저들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이게 북한 자유주간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격상 알려줄 수 없다? 아니면 통일부에서 저희들에게 제공했던 돈이 통일부 비자금이나요? 비밀자금인가요? 도대체 어떤 게 사업 성격상에 해당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관련하여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의원님들이랑 보좌진들이 아마 물어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통일부 당국자가 아주 요새 며칠 동안은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하는 이야기가 다 사실은 아니고 이야기를 못 드린다라고도 오정쩡한 얘기를 했다는데 뭘 사실이 아니죠? 저희들이 하는 말이 북한 자유주간을 책임지고 지금껏 1회부터 16회까지 쭉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뭐가 사실이 아니죠? 일단 저는 통일부 당국자가 이 유튜브 방송을 볼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정쩡한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괘씸한 거는 속상한 거는 아니 못 준다면 못 준다고 하지 그걸 몇 번을 꺾어서 지금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탈북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정말 동네 뭡니까? 어떻게 가지고 놀아도 유분수지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가지고 놀고 자유주간을 우롱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참
차후에라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이 기사를 채점했었던 문화일보 기자는 이렇게 썼네요. 북한 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예산권을 갖고 있는 통일부가 이번 행사의 항공료 지원 불허 결정을 내린 공식 배경은 확인되지 않는다. 참나.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 협력을 통한 인권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는 최근 통일부가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북한의 인권 개선 압박을 가하자는 취지의 북한 인권 운동가들을 불편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신문에 적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 하 통일부의 지원을 요청했던 것 자체가 오산이고 수치였음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이 홀대가 미국의 2018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소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압력이고 간책이었음을 전 세계에 보고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 진행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잘 치르고 돌아와서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